겨울바람이 매서운 저녁, 신문지를 두른 정체불명의 노인이 가게 앞에서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노인 앞에 놓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철도는 사람을 버렸지요. 나도 수백 명도. 따뜻한 국물을 마신 노인이 갑작스럽게 던진 의미심장한 말에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역 앞 골목 모퉁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허름한 칼국수집 간판이 희미한 전등불 아래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순의 칼국수라는 손글씨 간판은 3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글자 몇 개가 벗겨져 있지만 여전히 정겨운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70이 넘은 부부가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구부정한 등을 곧게 펴며 무거운 의자를 정리하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손님은 점심때 철도청 직원 2명, 저녁때 근처 공사장 인부 3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철도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들러 뜨거운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만수가 무릎을 털며 일어서는 소리가 뼈마디까지 삐걱거립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칼국수를 끓이며 살아온 세월이 그의 몸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 손님들도 줄어들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어?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굶기면 안 되지, 여보. 정희의 목소리에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왔는데요. 만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달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5만 원이 넘는 전기세에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나가버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칼국수 한 그릇 값은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료비를 아낄 수도 없습니다. 정희가 늘 말하듯이 음식은 정성이니까요. 손님들도 이제 배달 앱으로 시키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잘 안 와. 만수는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래된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는 이제 장식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하고 빠르고 화려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찾아갑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곳 말입니다. 정희는 반죽 그릇을 닦으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 기사님도 일주일에 2번은 오시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가끔 들르시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고 정성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설거지 동작이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김 기사는 20년 넘게 택시를 몰며 살아온 단골 손님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들러서 칼국수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를 시키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정희에게 사모님, 이 맛을 어디서 또 찾겠어요 라며 웃어 보이곤 했는데 요즘은 연료비가 올라서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생활이 팍팍해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야, 난 정말 걱정돼. 만수는 아내 옆에 앉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둘 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지난달에는 허리 아파서 며칠 쉬었잖아. 그때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만수의 허리 통증은 30년간 무거운 솥을 나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면을 뽑아온 결과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며 회복 기간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정희 역시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픔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관절염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외로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몸이 버티기 힘들어서이기도 합니다. 만수는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며 내일 아침을 걱정합니다. 육수를 끓이려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요즘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아침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30년간 모아온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젊은 시절 만수와 정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 시절에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저 이 작은 가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떨까? 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으니 다행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30년을 버텨온 그 단단함이 말입니다. 부부는 조용한 가게 안에서 각자의 걱정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정희는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반죽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고 만수는 의자를 모두 정리하고 불을 끄며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공간에 조용한 안녕을 건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저녁, 만수와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점심때 손님 2명이 전부였고 저녁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던 그때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가게 바로 앞 계단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지 여러 장을 몸에 둘둘 감고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몸을 떨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여보, 밖에 누가 있어요. 정희가 다가와서 함께 밖을 내다봅니다.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때와 수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은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구멍이 뚫려 있어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장 안쓰러운 것은 그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추운데. 정희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문지 코트는 이미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정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눈만큼은 또렷하고 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인이 사양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 계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걸 드셔야 해요. 하지만 정희야. 만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나요? 30년 전 이 가게 시작할 때 옆집 할머니가 쌀 한 포대 가져다 주셨던 거 기억해요? 정희의 말에 만수도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 돈이 떨어져 며칠을 굶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식당을 하던 할머니가 쌀 한 포대와 된장 한 통을 가져다 주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말입니다. 노인은 정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고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들어서면서도 실례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희가 가장 따뜻한 자리, 난로 옆 테이블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앉으면서도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30년 된 가게의 정겨운 모습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편지들을 훑어보는 노인의 눈빛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은 육수에 파를 썰어 넣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김치도 접시에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자 가게 안이 다시 온기로 가득 찼고 노인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셨죠? 만수가 노인 앞에 물 한 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정중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정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노인은 국수를 조심스럽게 먹으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먹고 김치도 한 젓가락씩 정중하게 집어 먹었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국수를 절반쯤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와 만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도는 사람을 버렸지요. 나도 수백 명도. 갑작스러운 말에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철도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노인은 다시 국수를 먹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의를 말하면 쫓겨나고 진실을 말하면 매장당하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노인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수에 집중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잣말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노인은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정희에게 건네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네요. 이런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정희가 그릇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희가 말렸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 때까지 더 계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 노인은 정희의 배려에 감사하며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의 따뜻함이 온몸에 스며들자 그동안 얼마나 추위에 시달렸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가게 안의 평온함 속에서 노인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네요.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신문지를 다시 몸에 둘러싸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부의 마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노인에게 밥 한 그릇 준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신문지 코트 노인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노인이 했던 말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는 사람을 버렸지요. 나도 수백 명도.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교양 있는 말투를 쓰면서도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에는 평소보다 한산한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정희는 내일 쓸 육수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대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여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이 드물어서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나 봐요. 학생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과 단골 손님들의 편지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겨운 곳이네요. 요즘 이런 곳 찾기 힘든데 30년째 하고 있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이 근처가 참 활기찼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학생은 뜨거운 칼국수를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진심 어린 칭찬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젊은이의 칭찬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문지를 두른 그 노인이 가게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노인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추우시죠?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정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오자 자신이 앉아있던 따뜻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고맙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따뜻한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가까이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분 자주 오시나요? 학생이 조용히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처음 뵈었어요. 너무 추워서 보다 못해 들어오시라고 했죠. 정희가 면을 삶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문지 코트, 구멍난 신발, 그리고 떨리는 손.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정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정희의 따뜻한 말에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생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따뜻함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국수를 먹는 모습, 정희와 만수가 자연스럽게 베푸는 친절함, 모든 것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도는 사람을 버렸지요. 나도 수백 명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니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학생은 그 말을 듣고 궁금해했지만 함부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다시 신문지를 몸에 두르고 정중하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학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따뜻한 곳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방금 전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정희와 만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순수한 의도가 느껴져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뭘 찍으려고요? 만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가게 전체 모습이요. 간판하고 내부도 조금.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판과 가게 내부, 그리고 정희가 국수를 삶고 있는 모습까지. 오래된 가게의 정겨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정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곳을 꼭 알려드릴게요. 학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울역 칼국수집, 따뜻한 밥 한 그릇. 30년째 한자리에서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부부. 추운 겨울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베푸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진짜 따뜻한 곳이겠다. 나도 가보고 싶어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친구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 게시물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인정 넘치는 맛집, 30년 전통의 진짜 칼국수 같은 제목으로 여러 곳에 소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라디오에서도 정겨운 우리 동네 이야기 코너에서 짧게 언급되었습니다. 학생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여파는 만수와 정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평소 하루에 5-6명 정도 오던 손님이 10대 명으로 늘었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봤어요라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바쁘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가게가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만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손님들이 정말 맛있어요. 따뜻한 느낌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랑 나눔 봉사회라는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대표인 듯했고 그 옆에는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모금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을 도와야 합니다. 대표로 보이는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0년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립시다. 정희와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더군다나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저 가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만수가 나가서 말하려 했지만 봉사회 대표는 만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겸손하실 것 없어요. 인터넷에 다 나왔잖아요. 어려운 어르신에게 공짜로 칼국수를 드린 거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일이셨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만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봉사회 사람들이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진짜 손님들이 오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무료 음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공짜로 밥 준다며?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하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칼국수 하나 달라고. 손님, 저희는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정희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뭐야. 인터넷에서는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봉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가게라고 홍보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짜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 기사님도 요즘 너무 시끄러워서라며 며칠째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봉사회 사람들의 큰 소리와 북적임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신문지 코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며 들어올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봉사회 사람들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세요. 봉사회 대표가 큰 소리로 노인을 부르며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카메라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봉사회 사람들은 노인을 홍보 모델처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 좀 내버려 두세요. 정희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노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홍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봉사회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린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만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는 사람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가게 앞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도와달란 적 없어. 만수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 그 순간 누군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만수가 화를 내는 모습만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칼국수집 사장이 봉사자들에게 화내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내지? 욕심이 많나 보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같은 악성 댓글들이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저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 것뿐인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걸까요? 봉사회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들이 오해하고 계신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길 손님들이 몇 명은 와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지 코트 노인도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봉사회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봉사단체가 가게 앞에 자리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화내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계속 퍼지면서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고 그 여파로 단골 손님들마저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며칠째 움직이지 않는 영수증 더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여러 장씩 나가던 영수증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 전시물처럼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씻을 그릇도 별로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그릇이 더러워질 일도 없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칼국수는 한 그릇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봉사단체 사람들이 이 집을 도와주세요. 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단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금함에 돈을 넣어줄 뿐 실제로 음식을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만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는 우리만 피해를 보게 만들었잖아. 정희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그들이 욕심 많은 업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더 큰 충격은 우편함에서 발견한 월세 독촉장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쓰여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을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냈네. 만수는 독촉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나? 만수가 계산대를 뒤져봤지만 서랍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150만 원인데 말입니다. 은행 통장은 어때? 정희가 물어봤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거의 다 썼고 남은 돈으로는 월세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봉사단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받은 모금도 실제로는 그들이 가져갔고 정작 가게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익숙한 모습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문지 코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체 사람들이 또 노인을 발견하고 달려가려는 것을 보더니 노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며칠 전 그 노인이 철도는 사람을 버렸지요라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어디선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신들도 마찬가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만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손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게를 이런 식으로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봉사단체 사람들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라며 철수하고 있을 때 신문지 코트 노인이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며 봉사단체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희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 싶었는데 봉사단체 사람들 때문에 오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텅 빈 가게, 시든 정희와 만수의 표정, 계산대 위에 놓인 독촉장까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봉사단체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소동을 벌인 일, 그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떠난 일,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일까지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만수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죠. 그때 봉사단체 사람 중 한 명이 뭔가를 잊어버린 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그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그는 큰 소리로 노인을 불렀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우리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노인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체 사람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 좀 내버려 두세요. 정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선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요. 정희는 노인의 손을 잡고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잊힌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중받는 기분, 사람 취급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사단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노인은 여전히 정희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사단체 사람이 떠나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정희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에 감동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정희가 노인을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것 좀 드실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아요. 만수와 정희는 노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철도 공사에서 일했습니다. 노조 간부였죠.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철도 공사 노조라니 그렇다면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30년 전 일입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철도 공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다며 수백 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대부분 나이 많은 직원들이었죠. 가장을 잃은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백 명의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니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노조 간부로서 그들을 지켜야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막으려고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며 싸웠죠. 하지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사고뭉치 말썽꾼이라고 낙인 찍었어요. 언론도 외면했고 심지어 같은 노조 사람들도 등을 돌렸죠. 결국 저도 해고당했고 그 후로는 어디서도 취직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그제야 노인이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사람들마저 저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봤다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정의보다는 현실을 택한다는 것을.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노인이 자신의 너덜너덜한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죠.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고, 그런데 선생님이 왜?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노인은 정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저를 끝까지 사람 취급해줬거든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숨겨온 자료입니다. 노인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부당 해고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부부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봐도 상당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회의록, 녹음 파일, 내부 문건들, 모든 게 다 있어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언론을 어떻게 입막음했는지까지. 만수는 봉투를 만져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저희에게? 저는 이미 늙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인은 정의와 만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걸요. 이런 큰일을. 바로 그래서예요.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선량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야 사람들이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서면 원한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들이 하면 달라요. 만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공개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당신들은 위험해요.
저 봉사단체 사람들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도 노인이 30년 전에 겪었던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이용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도 회복되고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끝까지 사람 취급해줬소. 그래서 믿고 맡기겠소. 부부는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30년간의 진실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짐을 혼자 지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노인이 가게를 나간 후 부부는 한참 동안 서류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만수는 그동안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월세 독촉 전화가 또 왔습니다. 건물주는 내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정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만수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게를 잃을 텐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숨겨둘 수도 없고.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인이 30년간 품고 있었던 진실을 자신들이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부부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록, 내부 문서들, 녹음 테이프까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정희가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해고 명단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계획까지 다 적혀 있어. 만수도 다른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막았다는 내용이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구나.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부부였거든요. 언론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이런 자료를 다루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사진을 찍었던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드시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희는 그 학생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요? 제가 올린 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오히려 피해를 끼쳐드렸네요. 만수는 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세상이 복잡한 거지. 학생은 가게 안의 적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언론학과 학생이라 기자들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희와 만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은 정희가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료인데요? 정희는 서류들 중에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은 서류를 읽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그래서 무서워요. 만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휘말려도 될까 싶어서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 선배가 있어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은 즉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흥미를 보였고 당장 가게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서류들을 보자마자 그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김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철도 공사 사건의 모든 증거가 다 있잖아요. 정말로 기사화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김 기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하거든요. 며칠 후 김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기사가 나왔습니다. 철도 공사, 부당해고, 정황 폭로, 노조 탄압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노숙자, 미담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부당한 해고와 노동 탄압 문제로 번지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봉사단체의 실체도 함께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랑 나눔 봉사회는 실제로는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기 단체였던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선행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칼국수집 앞에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실을 알린 용기 있는 부부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단체 때문에 떠났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김 기자가 가게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정말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는 기자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밥 한 그릇을 드렸을 뿐인데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문지 코트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와 만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드디어 풀렸어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철도 공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고 가짜 봉사단체는 해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신문지 코트 노인, 이제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순의 칼국수집도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몰려들었던 구경꾼들과 언론은 떠났지만 진짜 단골 손님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 기사님도 어김없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찾아와서 역시
이 맛이야라며 웃어 보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만수는 여느 때처럼 면을 반죽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보, 오늘도 한 분 더 오셨네. 정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인 얼굴인데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밖으로 나가 그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들어오세요. 남성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일자리를 잃어서 돈이 좀 부족해서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드세요. 이것이 부부가 새로 만든 작은 원칙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가장 먼저 오는 손님 중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철도청에서 일하는 직원들, 근처 공사장 인부들, 택시기사들까지 모두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칼국수를 시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요즘 유명인이 되셨다면서요? 공사장 인부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유명인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 박 선생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인쇄소 사장이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정희가 반가워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박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보상금의 일부예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니까요. 하지만 정희와 만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만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박 선생님이 고집했지만 정희가 말렸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세요. 박 선생님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돼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박 선생님은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돈을 내고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파도 더 많이 넣고 달걀도 2개나 풀어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박 선생님 앞에 놓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첫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네요. 저녁 무렵
가게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도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사장님들 덕분에 진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되겠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 놀라웠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정희는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밥 한 그릇에도 사람의 존엄이 담겨 있지.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뜨거운 국수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부부는 조용한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가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역 앞 만순의 칼국수집의 간판이 따뜻한 빛을 내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역 앞 작은 칼국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이 단순한 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한 노인의 억울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친절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또 우리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